민주당 손혜원 의원, 진짜, 예, 구설수에 많이 휘말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재민 사무관한테 완전히 뭐 머리가 돌대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굉장히 이제 원성을 많이 샀죠. 그러니까 신재민은 사회의 생활이 그렇게 오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혜원 그분은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아들 뻘이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이제 애민 정신을 가지고 아들처럼 생각을 해서 말을 하면 되는데, 아주 그냥 저기에 차가지고, 돌대가리다. 네가 뭘 아냐. 막 이런 식의 글을 그것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또 오늘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기에 또 휘말렸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아니다. 자기는 진짜 목포의 문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건만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란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의혹을 받는 김에 계속 받고 있나, 누군가가 또 손혜원 의원을 공격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우리가 찾아보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집을 사는 과정에서 9채를 언제 샀냐면은 바로 이제 문화재로 목포가 문화재 지정되기 전에 8채를 샀고, 그 다음에 바로 지정되기 바로 전에 또 한 채를 산 겁니다. 그래서 총 9채를 산 거예요. 거기에 물론 손혜원 이름은 들어간 거 없어요. 예. 그런데 조카들이 주르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이분의 조카는 한 명이 들어갔는데 손혜원의 보좌관 조카가 2명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바로 유명한 게스트 하우스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화재 거리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또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1890년도부터 바닷가를 중심으로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곳이니까 여기를 그러면은 복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인테리어도 이제 옛날 어떤 그런 게 복원된 게 아니고 유럽풍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원성도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 맞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정된 구역 안에 위치한 창성장은 일제강점기 건물을 리모델링해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는 곳입니다. 창성장은 평소 목포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하던 손혜원 의원이 수시로 홍보를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홍보를 할 때 자신이 주변 인물들에게 창성장 건물을 인수하도록 설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후 창성장 매입과 리모델링 과정, 개업 소식 등을 수시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창성장의 주인들은 누굴까? 확인을 해보니 20대 초반 청년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23살 손모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목포의 창성장을 사셨길래요? 그리고 제가 산 게 아니어가지고요. 집안일 때문에 그래요, 집안일. 집안일 때문에. 좀 어려요. 제가 그걸 무슨 생각했어요?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제가 했겠어요, 그걸?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게 아니라는 손 씨. 손혜원 의원 집안이세요? 고모가 맞기는 한데 고모가 추천은 해준 건데. 손혜원 의원이 고모시고? 네. 바로 손혜원 의원의 조카였습니다. 나머지 공동 명의자 2명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판다팀이 창성장 주변 건물들을 추가로 확인해보니 이 3명이 공동 소유한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성장 바로 옆 허름한 건물 역시 그러니까 바로 옆에 또 이제 일본식 건물이 하나 있었는 거예요. 오래된 게.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사람 명의로 이제 몇 개를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손혜원의 남편이 또 이제 문화재하고 뭐 관련된 이사장인가 뭐 그런 걸 법인 하나 만들었나 봐요. 법인은 만들기 쉽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또 해서 몇 채 사고 총 9채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혜원은 아니라고 뭐 잡아떼도 다 그 중간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포에 문화재가 지정된 곳에다가 또 건물 9채를 사들였으니까 누가 봐도 아주 의혹을 가질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혜원은 자기가 아니라면서 딱 잡아떼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문화재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이제 문화재에 알리기 위해서 완전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거냐 이러면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진짜 정치 보복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시간이 봐야 알겠는데 저는 이제 상식적인 사람으로서 봤을 때 먼저 그것도 바로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차례로 9채를 다 샀다는 것이 너무나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참 걱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95%의 그 3대 세습하고 있는 이제 세습 족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95%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싸우고 난리잖아요, 진짜. 그런데 법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짓을 또 한다면은 우리는 너무 이제 큰 불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의 이 부패공화국에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진짜 충격적이다. 자한당에서 이때까지 사실은 친일파 앞잡이들하고 한몸이 돼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뭔가 문화재를 추진한다 하면서 거기 지금 목포의 거리 전체가 다 문화재가 됐는데요. 500억이 투입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되기 전에 지금 돈이 이제 4배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오르기 바로 직전에 다 사들인 거잖아요. 손혜원 조카. 그 손혜원 말로는 조카한테 자기가 1억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23살짜리한테 무슨 1억을 빌려준단 말인가요, 그게? 이런 선진국에서는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23살짜리가 이 23살이다 보니까 말을 솔직히 한 거 아닙니까? 집안일이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하겠느냐. 자기도 이제 겁이 났겠죠. 빌렸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손혜원이 빌려줬다고 말할 뿐이지. 나중에 이제, 자한당은 자기들이 맨날 해먹던 짓이면서 또 이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정책을 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이다. 거기다가 지금 손혜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정청래가 있었던 그 지역구에 이제 대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청래가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대신 투입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투입되는 과정도 이 사람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와이프,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님, 그분의 절친이라는 겁니다. 40년직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그래서 자기는 맨날 절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거기다가 또 김정숙 여사님 그분은 하필이면 또 목포 출신이라네요. 목포에 있는 이제 한복 원단집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목포에다가 이제 500억짜리 문화재가 조성이 된다 하고 또 이 40년 절친이라는 이 손혜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카 이름, 보좌관 이름, 자기 남편의 뭐 직원 이름 해가지고 9채의 건물을 사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람들은 대안으로서 민주당만 그래도 자한당을 이기고 바로 해 나갈 사람이 민주당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불신이 가면서 또 이제 자한당의 표를 뺏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의당 이용준가요? 그분도 부동산을 아파트 16채, 서울에 있는 거 16채 해가지고, 이제, 아주 탐욕이 많아요, 진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정청래도 이 막말로서 이 사람이 참 심각하던데, 손혜원 이분도 여자분인데도 참 막말 많이 하고, 왜 그쪽 사람들은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70년 동안 해먹고 오다 보니까 이 안에 너무너무 이제 오래된 적폐들이 많은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한 반 이상이 아주 적폐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하는 것들을,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다른 당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연동형 비례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왜? 내가 손혜원이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9채를 샀다는 의혹 때문에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져서 나는 이제 찍기 싫어. 근데도 이 사람을 다시 또 내보냈어요. 대통령 부인의 절친이니까 그냥 사라지기 아깝다 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막말로 또 쫓겨났던 정청래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는 나는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을 찍고 싶다. 그런데 사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게 지금까지의 주권자로서 가장 억울한 지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사표가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표가 전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요 민주당의 손혜원이가 아니면 정청래의 막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을 찍어도 내 표는 그대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가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동산 하는 꼴을 보세요.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이제 하나는 민주당 안에는 그래도 또 이제 50% 가까이 좋은 국회의원들도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 이제 주권자가 저 사람이 진짜 써먹을 만하다. 저 사람이 정말 앞으로 우리 주권자를 위해서 큰 일을 해주겠네 생각되는 사람에게 힘을 더 많이 실어주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말고는 이제 민주당의 권리 당원이 되면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죠. 내 목소리를 내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당원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이 불안한 시기에 진짜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발굴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권의식으로 완전히 뭉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땐 이래요. 이게 뭐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조용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물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실은.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에게 적극 권유해가지고 월 1,000원이거든요. 만약에 3년치를 미리 다 낸다 해도 36,000원. 그러면은 나는 아주 큰 주권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쳐먹는다. 이것이 완전 지옥으로 가는 어떤 쾌속선을 타는 거다. 이렇게 그냥 나라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난린데도 이렇게 그냥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이러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요, 진짜? 자기 말대로 진짜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면은 억울하게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뭐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내가 볼 때는 바닷가 근처에도 또 땅을 샀다네요. 바닷가 근처에도. 그리고 막 지금 게스트 이 하우스 맞은편에 있는데도 또 뭐 카페 같은 것도 사고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완전 이 들키기 전에 계속 해먹을 걸 갖다가 요번에 트튀어라 가지고 당했나? 뭐 알 수 없어요. 진짜 억울한 건지도 모르죠 또. 하지만은 우리는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촉으로 봤을 때는 손혜원이 이번에 조금 많이 너무 나갔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약하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이제 너무 대놓고 써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김정숙 그 여사님 그분이랑 정말 40년 절친이라면 친구라는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유유상종이잖아요. 우리도 친구 많이 가져봐서 알잖아요. 진짜 비슷해야지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또 자기가 절친이라고 떠들어대고 다닌 건지 그 대통령 와이프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알 수 없어요. 하지만은 비례대표 자리까지 꽂아줄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친할 가능성도 높죠. 예. 아무튼 이것이 민주당에 또 뭐 이렇게 일 처리하는데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이 뭐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소상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것. 화이팅! 바이!